오늘 오징어 게임이 83개국 넷플릭스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열풍인지 3명의 인물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은 처음 해보는 작업인데요. 바로 드라마를 좀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드라마냐? 바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오징어 게임 이렇게 뒤에 못 봤던 것들 다 몰아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좀 팬심이 있기도 하고, 또 저는 그 전 세계의 탑을 찍는 그 한류 콘텐츠들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좀 있어요. 제가 미국에 2번을 거주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엄마도 계시고 언니도 있어서 2013년에 거주했을 때 그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최고 인기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 때문에 한국 보이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추면 다 막 너무 막 쿨 막 이러면서 좋아해줘서 제가 그 싸이의 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동안 작년까지 있는 동안도 BTS. 네, 어디 가면 한국인이라 그러면 너 BTS 아니? 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한국 학생들은 막 BTS 때문에 플러스를 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3명의 그 인물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인공이죠. 이정재 씨가 맡았던 기훈. 네, 진짜 한심한 인물이잖아요. 막 엄마 아프신, 정말 연로하신 엄마 돈을 가지고 경마 도박하고, 경마 도박에서 딴 돈을 또 다 잃고, 또 딸 생일에는 뽑기로 가지고 가고, 엄마가 뭐 당뇨로 발이 썩으시는데도 모르고, 네, 그리고 보험은 이미 다 해지해서 써버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처한테 돈 끌어가는 장면은 정말, 네, 정말 찌질함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인물인데, 저는 사실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터치하지 못한 드라마가 성공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기훈은, 우리는 이렇게 기훈처럼 한심하지 않은데 무슨 공감대를 형성했나? 이제 이런 질문이 들 텐데, 사실 기훈은 저는 저희 주변에서도 좀 과장된 캐릭터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좀 착한데 한심한 캐릭터고, 근데 이 기훈은 사실은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한심한 사람은 아니고 잘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던 해고 노동자고,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그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쌍용차 그 해고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산층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떤 그 삶의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기운이 될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던데, 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에서는 이제 중산층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들에서 돈을 막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은 올라갔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또 부자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자는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이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더 심화가 됐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개인들은 우리가 부자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다 불안하잖아요. 언제라도 기운이 될 수 있고, 사실 내 삶이 너무 불안하고, 사실 나는 못 되지 않았는데 나는 또 다 도와주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이런 거에서 기운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제 그 인간미, 휴머니티를 잃지 않고 그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기운의 모습이 너무 찌질하지만, 거기서 뭔가 우리 모습이 중첩되면서 어떤 동일시를 좀 이룬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훈의 모습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싫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감대를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인물은 박혜수 씨가 열연한 상우인데요.
이 상우는 진짜 비열하고 차갑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우가 몇 명 죽인 거지? 그러니까 3명 죽인 거예요. 그 유리 만드는 그걸 밀어서. 그 다음에 진짜 진짜 알리 속여가지고 그렇게 구슬 뺏은 건 진짜 인간성 비열함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강세벽도 상우가 죽인 거니까 3명이나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악인이죠. 우리 드라마에서는 참 악인인데 근데 이 상우도 저는 굉장히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실에 기운 같은 스타일도 있다면 상우 같은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빴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상우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자기 중심적 인물, 자기의 이득이라면 정말 물도 불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재, 천재형의 비열한 스타일. 사실 저희 살면서도 또 만나게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조금 더 나가면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고, 그 소시오패스가 사실 꼭 누구를 죽이고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소시오패스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력 적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굉장히 착취하고 잔인할 수까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상우라는 인물이 이 21세기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더 어떻게 보면 더 친근한, 너무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더 친근한 역할,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윤도 상우도 이런 세상의 어떤 희생양이다, 희생되는 사람이고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가장 얘기하려고 하는,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한 인물은 기훈이나 상우보다 일남이에요. 할아버지 역할. 저는 맨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을 할 때 막 달려나가는데 너무 게임이 재밌어서 막 너무 좋아하는 얼굴을 보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와 진짜 놀고 싶으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재밌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스포일러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말 악마 중에 악마잖아요. 이 모든 거를 꾸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말하자면 재미로 이랬다는 거잖아요. 새끼들이 뭐 진짜 실존하는 인간이 아니라 뭐 자본이라던가 거대 자본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는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심리적으로 좀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일남이 하는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정말 돈이 없거나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재밌는 일이 없다. 네, 그 얘기 굉장히 씁쓸했는데 또 맞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즐거울 일이 없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건 이제 도파민의 부족이나 도파민의 내성이 생겼다라는 걸로 보는데 우리가 너무 막 정말 부자인 사람들이 막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듣잖아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헐리우드 스타, 세계적인 재벌, 뭐 누구의 2세, 3세. 근데 이런 거죠. 너무 이미 자극이 많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들은 그런 자극이라는 게 왜 점점점 세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하고 싶은 걸 다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즐거움이나 어떤 흥미나 쾌락 같은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걸 먹어야만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파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우리를 좀 흥분하게 하고 쾌락도 느끼게 하고 막 신나게 하고 의욕을 막 열정을 샘솟게 하고 이런 호르몬인데 도파민에 무뎌지는 거죠.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거보다 더 큰 자극이 아니면 도파민 나오지 않고 도파민 결핍되고 팝스타들이 콘서트 같은 걸 하면 너무 이제 흥분하고 너무 막 의욕이 극을 달하고 뭐 이래서 도파민이 막 극을 달하다가 끝나고 나면 너무 공허해지고 이런 것들도 그런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뭔가 흥분을 일으키고 쾌락을 일으키는 뭐 마약, 도박 뭐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일남도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그런 괴물 VIP들도 말하자면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재밌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 게임을 저질렀어라도 그런 흥미, 재미를 느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그래 심리적으로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어떤 공허함이나 무력함 같은 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런 식의 더 많은 자극으로 더 많은 도파민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 뭐 호르몬으로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걸 주는 이제 호르몬 있잖아요. 엔돌핀. 더 나아가서 감동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엔돌핀보다 또 4,000배 높은 다이돌핀이라는 어떤 호르몬도 있잖아요. 그 호르몬도 뭔가 감동을 느낄 때라던가 뭐 신한 어떤 내적 깨달음이 있을 때라던가 이런 걸 느낀다고 하던데, 그래서 너무 그 무력하거나 공허하거나 이럴 때는 극한 쾌락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그 쾌락의 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누구 다른 사람을 죽일 때까지도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듯 하고요. 이럴 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엔돌핀, 다이돌핀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진짜 오징어 게임들을 보고 느끼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는 드라마 인물 분석이라 좀 미숙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도 한국을 빛내는 뭐 드라마나 영화 또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가 있으면 가끔 이렇게 한 번쯤은 분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 3명 인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